안녕하십니까, 코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지상국 그러니까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그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GCS라고 보통 부르죠. GCS. 픽소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GCS의 중요성은 뭐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픽소크 드론만 있고 드론과 조종기만 있고 이 GCS가 없었다면 이 픽소크의 능력은 뭐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아는 픽소크의 능력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GCS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GCS를 통해서 픽소크는 거의 뭐 대부분의 그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이 GCS를 얼마나 잘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픽소크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그런 그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GCS가 사실 뭐 종류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요. 픽소크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니까 뭐 이놈 저놈 뭐 그냥 뭐 프로그램 좀 짠다 하는 놈들은 뭐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GCS가 이제 두 가지를 꼽아 보면 미션 플래너라는 애하고 그리고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 요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뭐가 틀리냐? 만든 놈이 틀려요. 그게 미션 플래너는 아두파일럿 진영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이거는 이제 PX4 진영에서 만든 겁니다. 이 진영이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재단, PX4 재단이 그 드론 코드 재단이죠. 그래서 드론 코드 재단의 핵심 프로젝트, 메이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큐그라운드입니다. 큐그라운드 컨트롤, 드론 코드 .org, 드론 코드 파운데이션인데요. 드론 코드 재단. 이 재단이 핵심 이제 오픈 소스 재단인데요. 여기 오픈 소스 드론 코드 재단의 핵심 프로젝트가 픽소크, PX4 펌웨어. 그 다음에 픽소크는 이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를 뭐 이 드론 코드 재단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제조사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의 뭐 홀리브로나 뭐 마텍이나 이런데 마텍은 아예 PX4하고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좀 PX4가 좀 제조사에 대해서 좀 불친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PX4 별로 안 좋아해요. 제조사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좀 많고, 서포트는 잘 안 해주면서 또 이 그 도네이션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뭐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두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친제조사적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좀 성향 차이인데, 이 아두파일럿은 뭐 제조사, 이제조사, 저제조사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너무 복잡해요. 좀 어지럽고, 뭐 기능이 많아서 좋긴 한데,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링크. 이 마블링크가 이제 픽소크의 프로토콜이죠.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드론 코드 재단에서. 그리고
마브 SDK, SDK의 대명사 픽스호크 SDK는 이 마브 SDK가 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브 SDK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입니다.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이 드론코드 재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는 GCS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당연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니까 깃허브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마블링크의 기세 서브 프로젝트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식 릴리즈 버전 4.4.4고요. 지금 4.5 버전은 이 소스 지금 메인 쪽 마스터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4.5 버전인데 4.5 버전은 아직 공식 릴리즈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5 버전에서 조금 크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4.5 버전 쪽에 지금 지도가 지금 현재는 2D잖아요.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보여지는 지도가 2D 지도인데 이것도 3D 지도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고, 뭐 그 미션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3차원 미션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전에 그런 거 미션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고저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미션을 만들기가 되게 좀 2차원 지도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3차원 미션을 만들기가 좀 쉬워지는 그런 특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신기능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기대를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소스 지금 기드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최신 소스를 내려 받으셔서 요거 큐티로 빌드하면 빌드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드 매뉴얼이 있으니까 빌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디벨로퍼 가이드 빌드 인스트럭션. 그래서 빌드 인스트럭션 쪽에 보면은 빌드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요 빌드에 보면 이제 미리 베타 버전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몇 가지 버그가 있어갖고 쓰지는 않아요. 보기는 봤는데 좀 UI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UI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D 그 지도가 나온다는 거. 근데 그 3D가 근데 이제 그 3D 지도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오픈 스트리트 맵 사이트에서 그 이제 3D 지도를 다운 받아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죠. 좀 러프하고. 그래서 정확히 한 거를 하려면 자기가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요 매핑 같은 거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 많이 쓰고 미션 플래너 많이 쓰고, 미션 플래너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미션 플래너는 참 기능은 정말 많아서 좋아요. 하여튼 아도 파일럿은 뭐 기능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UI가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 근데 기능은 상당히 많아서 괜찮은데 UI가 또 이거 그 화면 띄워서 보면 한글 띄워놓으면 한글도 또 잘리고 그 뭐 줄간격 이런 거 잘 안 맞고 화면에 제대로 표시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많아서 이거 UI 좀 바꿔라, 니들 Qt를 쓰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바꿔라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죽어도 안 바꾸더라고요. 얘들 무슨 뭐 이 UI에 대한 무슨 뭐 맹신도들처럼 이 UI가 그냥 죽어도 자기들은 이게 좋다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양대 산맥이 있는데 우리 PX4에서는 당연히 뭐 같은 드론 코드 재단에서 만든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잘 맞습니다. 이게 잘 맞아요. 그리고 미션 플래너는 또 약점이 리눅스 버전이 없어요. 또 리눅스 버전이 없습니다. 뭐 툴체인 같은 거는 다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게 GCS는 또 이제 윈도우에서 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참 불편한데 근데 요즘 또 그 윈도우에 WSL이 나왔으니까 WSL 쓰니까 그냥 뭐 별 상관은 없는데 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좋아요. 기능은 되게 많아서 기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PX4하고는 또 잘 안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PX4의 이제 그 비행 모드, 비행 모드가 이제 아드파일럿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 파라메타라든지 비행 모드 표시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PX4는 큐그라운드 컨트롤, 그리고 아드파일럿은 미션 플래너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하고요. 자, 그럼 오늘 큐그라운드 컨트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큐그라운드 컨트롤 다운로드는 우리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 릴리즈 페이지가 있습니다. 릴리즈 깃허브에 가보시면 여기 최신 버전이 있어요. 5.0 캔디데이트가 올라왔네요. 드디어 올라왔네요. 캔디데이트가. 그래서 여기서 캔디데이트니까 한번 캔디데이트를 한번 깔아보죠. 큐그라운드 컨트롤 인스톨러.exe 윈도우즈 버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요. 다운로드를 하고 지워버리고 다운로드를 하고요.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된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된 디렉토리에서 그냥 실행시켜 주시면 설치 그냥 인스톨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쭉쭉 지가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저는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어퍼 쓰겠죠. 이렇게 해서 complete 나오면은 완료가 된 거고요. 클로즈 하고 시작 메뉴에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맨 처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측정 단위 요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를 쓸 건지 뭐 마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하고 수평거리 다 미터, 면적은 뭐 스퀘어 미터인지 뭐 스퀘어 킬로미터인지 근데 다 미터로 설정을 해주고 온도 우리는 섭씨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드파일럿 쓸 건지 PX4 쓸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로터인지 V톨인지 뭐 이런 거 설정해 주는데 기본 멀티로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지도만 하나 떨렁 나오고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드론과 연결을 해야 이제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동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이크 해갖고 시트를 하나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시트를 실행을 시키고요. 시트 실행시켰는데 안 붙네요. 이게 새로 지금 깔아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해 가지고요. 이전에 제가 잡아놨던 링크 커뮤니케이션 링크 설정이 다 없어졌네요. 예전에 버전은 이게 이전 버전에서 설정해 놓았던 거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WS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렉트로 안 붙습니다. 바로 WSL에 IP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SL PC 쪽에 WSL에 그 IP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로 연결하라고. 그래서 172.177.220이 내 PC니까 여기 연결하고 UDP로 연결해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77.220 77.220 하고 포트는 우리가 이제 포트를 어떤 포트를 쓰느냐 하면 14550 포트를 주면 안 되고 14550하고 연결되는 18570 포트를 줘야 돼요. 18570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눌러 놓고요. 이거를 근데 매번 연결 버튼 누르기 귀찮으니까 시작 시 자동으로 연결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트를 실행시키고 연결 버튼을 눌러 놓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정, 커뮤니케이션 링크 연결해지. 서버가 왜 저장이 안 됐지? 아까 저장 버튼을 안 눌렀나 봐요. 20 서버 추가하기. 이렇게 추가 14550 포트가 아니고 18570이죠. 18570.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에 추가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 자동으로 연결, 세이브, 그 다음에 연결. 대기 비행 모드. 네, 이렇게 되면 GCS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큐그라운드 컨트롤하고 WSL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반 그 우리 WSL이 아니라 내가 리눅스에 직접 깔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붙어요. UDP 14550 포트로 바로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WSL은 리모트 서버 개념이기 때문에 18570 포트로 지정해 줘야 돼요. IP하고 이 WSL의 IP하고. 왜냐하면 지금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윈도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가상 머신 우분투 서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시틀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한번 U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캔디데이트 버전인데, 캔디데이트 버전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요. 캔디데이트 버전은. 캔디데이트 버전은 UI가 조금 틀려진 게,
여기 동서남북 가리키는 방향 지시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예, 밑으로 내려왔고 그 계기판 숫자 이런 그 정보들 숫자 정보들 요게 지금 이 밑으로 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요거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가 값들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짠거 놓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 정보들을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놓아서 내가 추가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알티튜드 요걸 넣어놨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내가 베이클에 뭐 그 지금 현재 뭐 AMSL 절대고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AMSL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AMSL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뭐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 지금 현재 뭘로 바꿀까요? 베이클 말고 뭐 GPS 정보 같은 걸로 바꾸는데 GPS에 카운트 지금 세틀 GPS 카운트 몇 개나 위성 잡혔는지 뭐 요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UD가 없어졌네요. 그죠? HUD를 띄우고 싶으면 여기에 설정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 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언어는 이제 뭐 내가 한국어 쓰고 싶으면은 한국어로다가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 구성, 그 다음에 뭐 지상국 위치 스트림, 지상국 위치 스트림이라는 말은 내 위치를 계속 드론에게 알려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팔로우 미 모드에서만 실행 이렇게 하는데 이 위치 스트리밍을 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그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달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음, 오디오 출력음 소거, 그 다음에 시작 시에 모든 설정 지우기, 뭐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UI 크기도 확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불러오기 저장 경로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불러오기 저장 경로를 지금 뭐 내가 원하는 데다가 하시면 돼요. 그냥 폴더 킥그라운드 컨트롤에 응용 프로그램 어디에다가 저장 구성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아까 지정했던 거 바꿀 때,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화면 상단에 여기 이미지 바꿔줄 적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바꿔볼까? 이미지를 저희 회사 이미지로 뭐 이렇게 야외 이미지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플라이트 뷰 여기가 이제 플라이 뷰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첫 화면 지도 화면에서 설정을 바꿔주는 건데 뭐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이거 설정을 이거 켜놓으면 비행 전에 체크리스트 물어봐요. 너 배터리 뭐 점검했냐, 뭐 GPS 점검했냐, 뭐 아밍 상태 점검했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럼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원래 이거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드론은 이륙하기 전에 비행 전 체크리스트 꼭 점검을 하죠.
예, 그 실제로 가서 보고 내가 모터 돌려보고 프롭 상태 보고 FC 마운트 상태 보고 이런 거 다 이상 없음 하고 이제 그 조종자한테 그 관제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구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밍을 걸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법규입니다. 그 법규예요. 이게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을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험도 보고 실행을 하는 국가 운전 면허 시스템이에요. 이거 법규에 위반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예, 운전 면허랑 똑같습니다.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들 안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enable 멀티 베이클 패널. 이거 멀티 베이클은 여러 대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그런 거 사용할 건지 뭐 센터 요거는 이제 켜놓으면은 내 비행기가 드론이 항상 지도 가운데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항상 지도가 가운데 있게끔. 근데 요거는 뭐 해놓으면 계속 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오는 게 좋고요. 이게 그 드론이 지도 바깥으로 나가려 그러면 그때 이제 가운데로 와요. 요거 체크 안 해놓으면 그게 낫습니다. 쇼 텔레메트리 로그 스테이터스 바, 텔레메트리 로그를 스테이터스 바에다가 표시해 줄 거냐, 요거 뭐 필요하면은 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 바에 그 텔레메트리 로그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카메라 컨트롤, 카메라 이제 그 드론의 카메라, 마브링크들 지원되는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짐벌 같은 거 조정할 수 있고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 조정 컨트롤 바를 심플 카메라 컨트롤 할 거냐, 표시할 거냐, 뭐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체크는 해놨습니다. 업데이트 리턴 투 포지션 베이스드 온 디바이스 로케이션. 현재 위치로 홈 포지션을 바꿀 거냐. 이게 뭐냐면 그 다이나믹 홈페이지 홈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별도의 센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홈 포지션 내가 이 GCS 노트북 들고 차 타고 어디 가고 있으면은 홈 포지션이 계속 리턴 투 홈 시키면 이걸 체크 안 해놓으면 예전 원래 이제 맨 처음 띄웠던 위치로 홈포인트로 기체가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홈포지션을 내 위치로 계속 바꾸게 되면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서 글로 바꾸면 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턴 투 홈포지션을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려면은 이것도 이제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이제 GPS가 있어야 되고요. 그 GPS 홈 포지션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니멈 알티튜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고도예요. 드론을 이륙시킬 수 있는 최소 고도. 그 다음에 맥시멈 알티튜드 최대 이륙 고도. 최대 이륙 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드론이 뜰 수 있는 최대 이륙 고도가 150m입니다. 그래서 150m로 맞춰주시면 돼요. 상대 고도입니다. 홈 포지션에서의 상대 고도. 상대 고도 아니라 지형 고도입니다. 지형 고도 테라인 알트예요. 테라인 알트. 그랬고 드론이 있는 위치에서 150m. 그 다음에 고트 로케이션 맥스 디스턴스 얼마나 멀리 보낼 거냐. 그래서 여기는 1km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이제 테스트하고 할 적에 좀 멀리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km 정도 10km 정도 이렇게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10km 정도 1010만 만 미터면 10km죠. 그 다음에 이거 로이터 레디어스 이거는 이제 고정익에서 그 기체 그냥
그 회전 비행 시킬 적에, 상주 비행 시킬 때. 그 다음에 가이디드 모드 로케이션, 컨퍼메이션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지도에서 딱 찍어 갖고 여기로 가 이렇게 할 때 진짜 갈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컨퍼메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테스트할 적에는 좀 귀찮아서 꺼놓기도 해요, 이거를. 그거 뭐 그냥 바로 실행되게끔.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시트에서 테스트할 적에 꺼놓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에서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블링크 액션. 마블링크 액션은 이제 마블링크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 만들어 놓고 그거 자동으로다가 실행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어디다 만드냐면 내가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 깔려 있는 디렉토리에 마블링크 액션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내 문서에 큐그라운드 컨트롤 여기에 마블링크 액션이라는 디렉토리 있잖아요. 여기가 요 디렉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마블링크 스크립트를 넣어놓으면 그 마블링크 스크립트대로 그냥 기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버추얼 조이스틱 사용할 거냐? 버추얼 조이스틱은 지도 이 그림 요거 체크를 위치 해놓으면 비행 모드. 여기에 조이스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상 조이스틱이 생겨요. 그래서 가상 조이스틱을 내가 가지고 기체를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요 가상 조이스틱 사용할 건지 여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가상 조이스틱인데 이제 오토 센서로 스로틀을 조정할 거냐. 포지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건 왼쪽 오른쪽 레프트 핸드 왼쪽 왼손 모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인데 그 헤딩 인디케이트 컴파스 체크해주고 락 컴파스 노즈업은 컴파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노즈 그 컴파스의 그 기체 모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위에 그 방향이 돌아가게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컴파스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즈 방향이 비행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동쪽 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거 체크해 놓으면은 비행기는 항상 여기를 위를 쳐다보고 이 계기판의 방향이 이 동쪽이 돌아다닙니다. 여기 바깥이 돌아가요. 지금은 여기 기체 모양이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보면은 플라이에 3D 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이에요. 요게 지금 메뉴 구성도 예전 버전하고 틀려졌는데 지금 5.0이 되면서 메뉴 구성도 이게 틀려졌거든요. 여기 메뉴도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틀려졌는데 제일 많이 틀려진 게 여기 3D 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3D 뷰. 그래서 3D 맵 파일을 OSM 파일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OSM 파일을 만들어서 3D 파일을 넣어놓으면 3D 지도에서 이제 경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빌딩 레벨. 이건 뭐 3D에서 이제 빌딩 레벨 같은 것들 높이죠. 빌딩 높이인데 너무 낮아요 이게. 빌딩 높이가 무슨 5m밖에 안 해. 기본 10m는 해놔야지. 그 다음에 베이클 어티튜드 바이어스 편차 그 지정해 놓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3D 뷰를 해놓고 보면 여기 3D 뷰가 이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3D 뷰를 보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지금 OSM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지도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죠. 근데 지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D 맵이 아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3D 맵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텔레메트리 로그 보기 요걸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텔레메트리 내가 저장해 놓은 로그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비행했던 결과를 다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메트리 로그를 불러와 가지고 다시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했던 내가 로그를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텔레메트리 로그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 실행시키면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 뭐 메뉴가 많아졌어요. 뭐 메뉴가 많아졌는데 플랜 미션 만들 적에 디폴트 미션의 고도 디폴트 미션 고도 50m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30m로 VTOL 뭐 이런 거 설정 같은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션 만들 적에 테이크오프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체크해 놓으면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테이크오프를 그런 것들 멀티플 랜딩 시퀀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카메라 관련된 거 텔레메트리 관련된 건데 이 텔레메트리는 이제 마브링크의 시스템 아이디는 이 QGC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시스템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255번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거의 이제 그 255번이 거의 이제 어떤 이제 그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255번은 다 뭐 미션 플래너건 뭐 큐그라운드 컨트롤이건 다 마브링크의 시스템 아이디 255번 쓰는 게 관례니까. 그 다음에 에미트 헛빗은 그냥 에미트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브링크 2 사이닝 있는데 이거 이제 마브링크 저희 강좌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 뭔지 아실 거예요. 마브링크 2에선 서명 기능이 들어갔죠. 그래서 서명 키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PX4는 이 마브링크 2의 서명 기능 지원 안 합니다. PX4는. 그래서 이거 아두 파일럿 쓸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두 파일럿. 그 다음에 마브링크 포워딩 기능. 요거 마브링크 포워딩은 이거 이네이블 해놓으면 내가 내 PC에서 다른 PC의 큐그라운드 컨트롤로 마브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PC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내가 큐그라운드 컨트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똑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체크해 놓고 여기다 IP를 주시고 그 사람 PC에 IP를 주시고 거기도 큐그라운드를 켜놓은 다음에 요거 이네이블 시키면은 여러 사람이 화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능도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 기능.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 기능.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 한 명만 볼 수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뭐 10명이건 100명이건 그 쭈루루 연결해 갖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깅 관련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링크 상태, 통신 상태죠. 통신 상태 보는 여기 있고, ADS-B는 이게 교통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의 모든 항공기들은, 민간 항공기들은 ADS-B라는 항공 통제 시스템의 그 비행 현재 지금 위치나 뭐 상태를 여기에다 계속 업데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도 원래 이제 그 국제법상으로는 드론의 시스템 아이디를 계속 그 표시하는 장치를 달고 날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 팔아요. 그게 장치 파는데 그 드론에 그거 원래 달아야 돼요. 그 상용 드론들은 다 달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아이디를 SID 그 출력기가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같은. 그래서 그게 걔가 이제 달면 걔가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통신의 위치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이 ADS-B 서버 쪽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 세계 ADS-B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ADS-B 사이트가 ADS-B 검색해보면 ADS-B 그 항공기의 감시 정보 요거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ADSB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지가 오래돼갖고, 예, 뭐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비행 경로라든지 지금 내 구역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뭐 어떤 항공기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도상에 이거 다 표시가 됩니다. 이걸 체크를 해놓으면 이 지금 지도상에 그 ADSB 서버하고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데 거부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하고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지도상에 지금 현재 내 영공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이 여기 보입니다. 그게, 예,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어드레스에다 이제 그걸 넣어줘야 돼요. 예, 그 서버의 호스트 어드레스 정보를. 그 다음에 컴링크. 예, 요 컴링크는 이제 그 PX4 하고 연결할 적에 어떤 거 연결할 건지 연결 정보들 지정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링크에 WSL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새로운 링크 같은 거 WSL 쪽 뭐 네트워크로 접속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런 링크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있고, 맵은 이거 지도 관련된 설정들이에요. 지도. 예, 화면에 보여지는 요 지도를, 여기 지금 디폴트는 빅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구글 맵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타입하고 그래갖고 지도 관련된 정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PX4에서의 들어오는 로그들, 마브링크들, Enable Automatic Logging 하면 지금 자동으로, 예, 그 내 홈페이지, 내 서버에, 내 PC에, 예, 로그 디렉토리에 로깅이 됩니다. 여기에 로그가 자동으로 쌓여요. 그래서 비행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할 때, 예, 해놓고, 그 다음에 2.0 로그 업로드, 요거는 그 로그, 내 비행 로그를 그 PX4 사이트가 있어요. 로그 사이트. 여기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해놓으면 뭐가 좋냐, 나중에 비행 로그, 비행 결과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 사이트, 프라이트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요거 자동으로 분석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계속 우리 테스트 비행을 많이 하는데 시틀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 계속 올라가면 그것도 또 이제 부하가 되니까, 예,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할 때만 그냥 로그 받아서 프라이트 리뷰에서 보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요거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로그 파일, 현재 로그 저장되어 있는 요게 이제 요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로그 29, 예, 디렉토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트 아이디는 이거는 요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저기 시스템에 아까 그 봤던 ADSB에 나오는 그 기체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항공청에 등록한, 우리나라는 국토부에다가 그거 신청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허가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체를 등록을 하면 상용시킨 기체 같은 것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인가를 받아야 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가받은 비행 아이디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지금 FC에서 나오는 콘솔 메시지들이고요. 뭐 헬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뉴 보면 메뉴 구성도 여기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엔 여기 가운데 뚝 나왔었는데 여기 붙어서 나오네요. 플라이트 플랜은 이제 미션 만드는 거고요. 예, 미션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션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요거 미션은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분석 도구는 이제 로그 분석할 때 FC에서 로그를 따로 내려받아 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미지의 지도 정보 이거를 지도 정보 같은 것들 다운로드 받아 갖고 이거 사용하는 그런 건데,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브링크 콘솔은 우리 많이 쓰죠. 마브링크 콘솔은 이게 우리가 F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듈들 사용 여기서 직접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FC도 이 PX4 FC는 너덱스라는 리눅스 OS를 갖고 있는 리눅스 시스템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이요. 그래갖고 리눅스 명령어들 웬만한 게 여기서 다 동작을 합니다. if config 같은 것. 여기 지금 네트워크를 안 올려놨기 때문에 if config는 안 되겠고, PS 탑 같은 것들. 탑도 안 되네. 이 시트리어서 안 되나 본다. 시트리어서 안 되나 본데, URB 같은 명령들, 이런 것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명령들, 퍼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실시간으로다가 지금 성능 이런 것들 보는, 여기서 이제 콘솔 우리 명령으로 여기서 실제로 명령을 줘갖고 이 커맨더라는 명령 줘서 이륙도 시킬 수 있죠. 이륙 비행 모드. 그래서 기체를 이륙도 시킬 수가 있고, 기체를 이륙도 시킬 수가 있고, 대기 비행 모드. 여기서 실행은 바로 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콘솔은 이건 많이 쓰는 거죠. 개발자들은 특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마브링크 탐색기,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지금 현재 드론과 QGC가 주고받는 마브링크 메시지들이 다 여기 출력이 되기 때문에 디버깅 할 적에 많이 씁니다. 디버깅 할 때 많이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정보 가지고 디버깅들을 많이 합니다. 착륙 비행 모드.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기본 쇼키 메뉴들이고요. 대기 비행 모드. 이륙이나 착륙이나 복귀 이런 것들, 오토 모드 액션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륙을 한다면 이륙할 때 기본 이륙 고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륙 비행 모드. 기체를 또 이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륙을 여기서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어떤 기체 대기 비행 모드. 이 위치로다가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마우스 왼쪽 눌러보면 또 오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주 비행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I는 기술을 어느 특정 지점만 계속 쳐다보게끔, 요 사진 찍고 할 적에 좋죠. 특정 지점만 모니터링 할 때. 그 다음에 set home here는 홈 포인트를 여기로 바꾸는 겁니다. 홈 포인트. 그러면 리턴 톰이 거기로 되겠죠. 리턴 톰 시키면. 그 다음에 estimate origin은 EKF 오리진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없다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트를 테스트할 때 참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왜냐하면 GPS가 없는 드론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EKF 오리진이 처음에 세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전 가지고 할 적에 이런 기능이 좀, 이게 이 미션 플래너는 있었어요. set estimate 오리진이. 근데 큐라 QGC는 없었는데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고, 그 다음에 set 헤딩은 기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예, 그 위치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액션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액션을 그 액션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기능을 마블링크 액션스 디렉토리 안에다가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생겨요. 그래서 뭐 고도 변경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임의로다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우스를 안 끌어지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액션의 맥스 그라운드 스피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행 속도 같은 거 맥스로다가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거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액션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기능 중에 뭐 다른 건 이제 베이클 컨피그레이션 쪽은 이제 기체 설정, 설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한 셋업 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기체 셋업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좀 어떻게 본의 아니게 큐그라운드 컨트롤 그 새 버전 5.0 버전의 캔디데이트 5.0 버전 소개가 돼 버렸는데요. 어쨌든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우리가 픽소크에서 이 GC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뭐 제가 보기엔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픽소크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미션 플래너가 됐던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됐던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사용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픽소크의 기능을 100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비상시나 위급시에 이 큐그라운드 뭐 조종기가 갑자기 꺼졌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뭐 그 우리가 미션 같은 것들 꼭 뭐 만들어서 뭐 해야 된다든지 뭐 하는 기능들 또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기체의 이상 상태 같은 것들 다 여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빨갛게 되면서 뭐 에러가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 같은 것들 보고 이런 뭐 배터리 상태라든지 뭐 GCS 상태 그리고 지금 비행 모드를 바꿔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QGC를 잘 이해하고 잘 쓰는 거는 픽소크를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것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QGC의 5.0 새 버전 새 버전도 이제 새로 나왔고 이제 3D 뷰가 새로 생겼다는 거. 그리고 UI가 조금 더 뭐랄까 지도를 많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도를 많이 보이게. 예전에는 뭐 여기 그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오고 가려가지고 뭐 좀 가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도를 최대한 느리고 비행 정보를 많이 표시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비행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QGC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제 미션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보기에는 좀 뭐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초보자분들 보시면 이게 뭔지 뭐 정신사납죠. 나중에 별로 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 뭐 다 표시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 QGC 오늘 새 버전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미션 플래너의 그 PX4의 그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